네,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를 모셔서 샅샅이 살펴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해시태그는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이 올라왔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최근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년 만에 코스피 지수는 800선을 회복하면서 오늘 816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 내에 있는 스몰캡 종목들이 시장의 화두로 더욱 떠오르고 있죠. 시가총액 5천억 원 이하의 스몰캡 기업을 직접 탐방해서 기업 분석 보고서를 제공하는 독립 리서치 업체 밸류파인더 대표를 오늘 황스타그램에서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밸류파인더의 레포트 하나로 코스닥, 코스피 시장 모두 1% 빠졌던 하락장에서 한 모기업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과연 지금 이 시점에 실적에 비해서 저평가된 스몰캡 유망주는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해 보면서 황스타그램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스타그램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요. 독립 리서치 밸류파인더의 이충원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표님 얼마 전에 조선일보 기사 잘 봤어요. 네. 왜? 아니 뭐 그때 한번 보고서 낸 후에 그 종목 상한가 같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지난주에 예. 그렇게 이제 됐었는데 어쨌든 뭐 그게 뭐 시장이 안 좋긴 했었는데 결국은 저평가된 기업을 이제 시장에서 그러니까요. 알려지니까 예. 그 기업에 대한 평가가 좀 좋게 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다음 보고서를 굉장히 지금 기대하고 있는 사람 많죠. 네. 부담스럽습니다. 예. 약간도 주변에서 하나가 또 이렇게 네. 큰 이슈를 받고 기사까지 나오고 상한가를 쳤다고 하니까 뭐 다음 건 어떻게 될까? 다음 건 지켜보자. 네. 한번 지켜보고 있어. 약간 이런 네. 시선들이 많을 것 같은데 부담도 좀 되세요? 아니면 보통 이렇게 그냥 일상이 원래 그러시니까 그냥 뭐 이렇게 적응해 가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방송이든 뭐 주식이든 항상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네. 그것도 이제 좀 동전의 양면 같아요. 관심을 독립 리서치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이제 회사인데 그렇죠. 그 회사에 이제 어쨌든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주는 건 좋은 부분이지만 저희가 쓰는 보고서를 그 기업을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나왔으니까 사야지 이런 거에 또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좀 좋은 이런 투자 문화가 좀 생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다이아몬드의 원석 같은 걸 발굴해 내실어서 이렇게 리서치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돌아다니시고. 그러니까 기업 탐방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어떻습니까? 작년에 예. 우리가 보통 이제 1년에 영업일이 한 240일 정도 되잖아요. 주말 빼면은. 네네네. 작년에 탐방 간 기업 개수를 세니까 한 123개. 어이구. 그러니까 이틀에 한 이틀 번. 하루 꼴로 다니셨네요. 근데 이게 이 독립 리서치라는 걸 하게 된 이유도 2020년도에 증권사 보고서를 보면은 시가총액 5천억 원 미만인 보고서의 비율이 15%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처음에는 누구나 다 주식을 삼성전자로 투자를 하지만 반도체가 좋아진다면 그 아래에 있는 종목들은 더 퍼포먼스를 더 잘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업들을 찾아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자료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직접 기업 탐방을 해서 좀 잘 찾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군요. 저도 사실 투자를 하지만 저는 사실 기업 탐방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왜냐면 좀 저는 이제 얼굴이 이제 알려진 사람이고 그러니까 함부로 못 돌아다니고 괜히 또 이상한 소문 나고 막 그럴까 네. 못 다니는데 뭐 어때요? 직접 다녀보시면 막 이렇게 환영해 주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 아이 나가세요 막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회사 초창기엔 그랬는데 네, 그렇죠, 이제 그렇죠. 저희 보고서가 이제 뭐 FM 가이드나 이런 데 좀 올라가고 알려지니까. 나서부터는 오히려 먼저 올 수 있냐라고 요청을 해주시는 데도 있고. 아니 그러다 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쵸. 네. 그래서 좋은 회사들은 오라 그러고 아이러니하게도 아니면 저희가 그러네요. 막 찾아다니고 네, 그렇게 하고 좋은 회사들은 오히려 와서 뭐 다 보고 가세요. 저희 회사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공개를 하는 네. 거예요. 오히려 더 이렇게 열린 상황으로 그렇군요. 좀 받아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가실 때 저 한번 네. 원래 마스크 쓰고 한번 도착해도 됩니까? 네. 너무 궁금해요. 기업 탐방 해보고 싶은데 아직 한 번도 못 해봐가지고 기회 되면 꼭 한번 연락 한번 네.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송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게 그 밸류파인더 작성 보고서에 그래도 다른 회사랑은 좀 뭐랄까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계속 맞춰 나가고 있고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강점이 있을까요?
저희는 회사 보고서를 쓸 때 최소 6페이지, 7페이지 이상을 쓰는 게 왜냐하면은 이제 이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가끔 증권사 보고서를 보면은 그냥 종이 하나에 글 있고 나머지 뒤에 뭐 그림, 표밖에 없는 보고서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막 거의 대부분 그렇죠. 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회사가 이런 회사구나, 이런 회사가 이런 거래서 이 시장이 좋아질 거니까 이 회사가 좋다는 얘기구나 네. 라는 부분에 대한 이런 플로우를 좀 알아야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렇죠. 최대한 어려운 단어 안 쓰고 쉽게 쓰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저 그거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면 경제라고 해서 막 일부러 어려운 단어 쓰고 네. 그래서 제가 이 방송할 때 최대한 쉽게 설명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보고서를 그렇게 쉽게 쓰는군요. 네. 근데 보고서를 어렵게 써야 그게 좋은 보고서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뭐 영어 많이 쓰면 그렇죠. 그렇죠. 괜히 경제 용어 많이 쓰고. 예. 물가 상승이라고 했는데 괜히 인플레이션이라고. 아마 이런 건 농담이고. 네. 어떤 그렇게 좀 쉽게 네. 예, 이제 뭐 친근하게 좀 다가가신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회사가 지향하는 바는 그냥 스몰캡 정보를 얻고 싶으면 이제 그런 보고서들을 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고 싶은 게 일단 저희가 지향하는 바라고 보시면 될 그렇군요. 것 자, 같습니다. 빙빙 돌리지 않겠습니다. 네. 기업 탐방 많이 다니셨을 거고 네. 저희는 많은 분들에게 정보를 드려야 되는 방송이지 않겠습니까? 네. 요즘에 상반기 포트에 담은 종목 뭐 어떤 게 있는지 좀 뭐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뭐 사실 시기를 국한 짓는다기보다 네. 아까 또 이제 일부에서 말씀하신 게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걸 관심이 있다라고 그렇죠. 하셨었잖아요. 일상의 투자자라고 얘기를 하죠. 예. 오늘 말씀드릴 세 종목 중에 두 종목이 약간 우리 일상 그리고 그 하나는 이런 게 있어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좀 흥미로운 기업도 있거든요. 그래요? 재밌겠네요. 예. 네. 어떤 종목입니까? 바로 얘기해 주세요. 그것부터 말씀을 예, 드릴까요? 예. 그거는 이제 제놀루션이라는 회사인데요. 제놀루션이요? 네, 어떤 회사입니까? 제놀루션은 원래는 이 진단기기 업체거든요. 네네. 진단기기 업체긴 한데 제놀루션? 네, 예, 예.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게 있어요. 혹시 유엔에서 경고를 하나 한 게 있는데 어떤 경고죠? 꿀벌이 2035년에는 없어질지도 모른다. 멸종할 것이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 식탁에 있는 대부분의 고기를 못 먹습니다. 오, 그게 무슨 말이죠? 꿀벌이 그 수분 활동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있는 걸 여기다 옮기고 여기 있는 걸 여기다 옮기는 오, 이런 네네네. 활동을 되게 많이 하는 건데 네네. 그것들이 이제 지구 온난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SBV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꿀벌의 흑사병이라 불리는 건데 네. 참 이게 이름도 어려운데 낭충봉화 부패병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이거는 뭐 저희가 보고서를 썼을 당시에 이제 주가 추이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회사가 그거에 대한 이제 SBV 이제 허니가드 R 액이라고 해가지고 그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걸 억제하는 거를 지금 임상 시험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그게 결국은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 대통령까지도 어떤 것들을 하냐면은 꿀벌 멸종을 막아야 된다. 네네.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가 진단기기 업체여가지고 이런 그러네요. 부분들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때는 정말 매출이 잘 나왔습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시젠이라던가 이런 그렇죠. 회사들이 2020년, 21년도에 실적이 잘 나왔듯 이 회사도 오늘 종가가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1,194억 원인데 이때 현금 잘 벌어 나가지고 네네. 현금도 600억이 있는 회사거든요. 그럼 바이오 회사로 분류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은 진단기기 업체인데 네. 안 그래도 최근에 여기 회사에 전화를 해서 네네. 그럼 이거 바이오 회사 아니에요? 제가 저 물어봤거든요. 맘만 들어도 지금 바이오 회사 같은 네. 진단기기 업체라고 하죠. 그렇죠. 처음에는 진단기기가 주 업이었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뭐 지금 당국하고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어쨌든 이제 그 꿀벌이 사라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지금 글로벌적으로 되고 있고 뉴스에 그냥 꿀벌 멸종이라고 쳐보시면은 관련주로 뜨는군요. 관련주로는 많이 안 떠요. 이게 많이 오.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네네네. 최근에 주가가 되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오. 어쨌든 요거는 좀 예전 이거 주가긴 좀 한데 지난 주가군요. 지금 네. 현재 상태. 저건 예. 22년 3월 거고 어쨌든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 네네.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고기 못 먹고 이런다는 게 제일 슬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쨌든 아니 요때 네. 요때 알려주시지 그랬어요. 이제 그 말씀을 좀 1년 아쉽긴 네. 하지만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어쨌든 회사 발전 가능성도 앞으로도 계속 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이 결과가 올해 하반기나 내년
쯤에 나올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임상이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어떤 약을 개발을 할 때는 그렇죠. 뭐 1상, 2상, 3상을 하는데 네네. 그거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거는 벌 꿀벌이 대상으로. 대상이다 예. 보니까 사계절만 보면 되거든요. 한 번만 그러면 하면 1년? 이제 1년만 그쵸. 딱 이게 과정을 임상을 해봐서 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은 바로 결과가 나오는군요. 그렇죠. 이제 그게 어디까지 수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동남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얘기. 지금도 주가 보면 굉장히 최근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네요. 지금 이쪽까지 네. 12,200원까지.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런 회사 근데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이런 좋은 기업들 결국 약간 이거는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은 인류를 위한 약간 또 그런 인류를 느낌. 위한. 네, 그래서 뭐 꿀벌 치료제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회사 본업도 지금 실적이 나쁘지 않고 현금도 탄탄하다 그렇군요.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 자체에 대한 것은 허황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솔직히 뭐 말씀드리면은 꿀벌이 없어지면 진짜 그런 상황이 올 것인가에 대한 그 원론적인 거에 대한 그 의심은 없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게 가는 겁니까? 그게 꿀벌이- 여기서 뭐 인상 실험이 통과됐다고 해도 사실 그 대전제가 무너지면 그거 뭐 상관없는 거래 이렇게 되면은 또 심각하게 무너질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허니가드 아렉이라는 게 그 SBV 증식 억제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억제를 하는 그러한 치료제의 개념인 거고 꿀벌은 지금 계속해서 뭐 유엔이나 전 세계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네. 지금 이것도 이제 낭충봉화 부패병이 확산이 2009년도에 되고 나서 우리나라 토종꿀벌 사육 가구 수가 진짜 그러네요. 거의 5분의 1 수준으로 많이 줄어들었죠. 진짜 많이 이거- 줄어들었군요. 네. 2009년에 비해서. 자료도 이건 농립축산식품부 자료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이 회사가 임상 시험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지구 온난화가 결국은 꿀벌들을 많이 죽게 만들었다라는 부분이 인류에 그렇군요. 있어가지고 지금 해외에서는 굉장히 네네.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네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아니 너무 새로운 주식이고 재밌는 주식이라 제가 너무 오래 여쭤봤는데 네. 다음 종목도 또 있을까요? 요즘에 어떤 종목에 또 관심 갖고 계신지 좀 여쭤볼게요. 일단 뭐 두 번째는 이제 또 일상으로 보면은 네, 이제 알톤 일상으로 가보죠. 스포츠라는 자전거 아닙니까? 네 자전거 알톤 스포츠. 회사죠. 예. 저 자전거에 관심 많아서 잘 압니다. 네, 그래서 예, 예. 사실 이 보고서도 저희가 작년에 썼을 때 그날 주가가 상한가를 갔었던 오. 그때 그 당시에 주가가 시총이 400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650억 정도로 그 이후에는 좀 올라온 상황인데 성장을 했네요. 네, 이 회사는 이녹스라는 회사 그룹 계열사입니다. 이녹스, 네네. 뭐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것들은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네네.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는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지난해 8월에 유휴 시설을 활용해서 여기 또 이녹스 계열사의 TRS라고 응급제 파우더 생산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비상장에서도 굉장히 유망한 주식이고 네네. 지금 그걸로 인해서 이녹스라는 그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 그룹 지주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계열사인 이제 알톤 스포츠가 있는데 이 회사가 TRS향으로 2차 전지 소재 사업도 진출을 하려고 이전에 조금 네. 손을 대고 있군요. 네, 그리고 알톤 스포츠 지나가면 많잖아요. 자전거 많아요. 네, 그게 저 한강만 가봐도 알톤 네. 스포츠 자전거 많습니다. 그게 알톤 스포츠 대리점하고 유통점이 우리나라에 한 1,000개 정도 있대요. 네네네. 1,000개가 있는데 대형 이런 공유 자전거 업체와 폐배터리를 수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이거를 좀 동의를 못 하시는 분들은 뭐 자동차 배터리를 얘기해야지 무슨 전기 자전거 배터리를 얘기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럴 수도 계신데 있죠. 예, 예. 전기 자전거 배터리도 한 대당 한두 개의 배터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기술이 없어서 그 폐배터리를 버렸어요. 맞아요. 전기 자전거의 배터리를.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폐배터리로 이제 활용을 하면은 수익성이 개선이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최근에 주가 흐름도 보시면은 주가가 잘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어제도 그제도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봤을 때는 오늘도 이제 6.7% 이제 상승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 올랐나요?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은 뭐 알톤 스포츠 옛날에 뭐 지나가다가 그냥 뭐 본 자전거 뭐 이런 데 아니야라고 맞아요, 하겠지만 맞아요. 회사의 체질 개선은 지금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그 그룹의 시너지 효과에 따라서 지금 뭐 실적은 뒷받침되는 거는 좀 뒤인 거죠. 사실 우리가 뭐 앞에서도 뭐 폐배터리 이런 것들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네네. 사실 그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더 나중에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게 요거 이제 저희가 보는 카카오티 바이크의 요런 게 이제 배터리거든요. 요즘 이거 이제 구독 경제라고 해야지 이제 네, 네. 뭐 이게 가입해가지고 많이들 타고 다니잖아요. 네. 이게 다 이 배터리를 달고 있다라는 그쵸. 거 아닙니까? 네. 예, 예. 근데 하나당
이 자전거 하나당 이런 배터리가 한두 개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럼- 근데 이게 수명이 닿으면 폐배터리가 돼서 그걸 다시 재생해서 살려낼 수 있다. 그렇죠. 원래는 버렸었는데. 원래는 버렸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 예. 이런 회사들 특히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이 안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결국은 성장성이죠. 이 회사의 그러네요. 실적이 나온 거는 좀 뒤에 얘기겠지만 그거는 사실 뭐 2차 전지 회사들 네네. 모두가 마찬가지인 것처럼 알겠습니다. 네. 또 한 종목 더 있는데 이거는 짧게 좀 부탁드리게 시간이 별로 한 2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벌써요? 예. KPF 이 종목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아, 시간이 너무 아쉽네요. 이 예. 회사가 그때 이제 상한가를 갔었던 건데 네네네. 사실 아까 제가 어려운 얘기 안 한다 그랬는데 이 보고서 어려운 얘기를 쓰긴 했거든요. 아, 이제 괜찮아요. SOTP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오, 네네. 그 회사의 지분 가치라던가 영업 가치를 합산했을 때 이 회사의 적정 시가총액은 이거야. 근데 지금 시가총액은 이거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보고서를 쓰기 전에는 시가총액이 1,100억 원이었는데 저희가 분석했을 때는 2,300억 원이었거든요. 아, 두 배네요, 거의. 네, 그러다 보니까 그날 시장에서 좋게 좀 반응을 했는데 가장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기 쉬운 투자 포인트 하나만 딱 정리를 하면은 네네. SBB테크라고 정밀감속기 상장돼 있는 회사 지분을 한 40% 갖고 있는데 그 회사 지분 가치가 지금 시가총액이랑 똑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본업은 돈도 잘 버는데 네네. 그런 투자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좀 동의를 해서 그날 주가가 잘 갔던 게 아닐까. 야, 그럼 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잘 몰랐던 걸 찾아내서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하고 이거 이래요, 여러분들 이렇습니다라고 보고서를 써서 네. 이 기업과 같이 이제 커 나가는 네. 그 투자를 하고 계시고 사람들한테 그걸 많이 알려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군요. 근데 이래요라고 했을 때는 별로 관심이 없고 네. 이래요라고 했는데 주가가 오르면 아 그렇구나라고 그때 관심을 많이 이래요. 아, 이거 좋아요. 근데 내리면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네. 아, 근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새로운 기업을 발굴해내서 새로운 걸 알아내고 이 기업이 또 이렇게 성장해가는 모습과 함께하고 나도 투자를 하고 사람들에게 이 투자를 좋은 투자 방향을 이렇게 알려주고 그 성과가 결과가 맞는다면 네. 엄청나게 큰 성취감이 느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약간 자팍다식해지.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경제를 좋아한다는 건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업을 많이 한다는 건 이제 관심이 더 많아진다. 뭐 이렇게 좀 해석할 수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얘기 너무 재밌네요. 나중에 저랑 차 한잔 하시죠. 네. 뭐 소주를 한잔 하셔도 되고 차 한잔 하면서 뭐 이런저런 한번 이야기 네. 나눠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이충원 대표님이었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주식 얘기 너무 재밌죠. 자, 황스타기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항상 이 시간만 되면 이제 쫓겨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자, 졸탄 티켓도 선물 드려야겠습니다. 자, 문자로 보내주신 분이죠. 자, 이달 스타킹 졸탄 이재용님 따라서 앞으로도 매수 종목 유심히 보겠습니다. 오늘 WCC부터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분께 이재용 씨 직접 가서 보시라고 졸탄 공연 티켓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어떠셨습니까? 저희는 매주 여러분들과 함께 내일 저녁 7시에도 또 미국 주식 상황학교의 신승우 대표님이 출연하신다니까요. 이런 즐거운 투자 이야기, 경제 이야기 지속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뵙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